나는 손무다. 사람들은 나를 손자라 부른다. 내가 살던 시대는 전쟁이 삶의 일부였고 전략은 생존의 문제였다. 나는 싸우기 위해 병법을 쓴 것이 아니다. 싸우지 않기 위해 혹은 싸우지 않아도 이기기 위해 병법을 썼다. 그런 나에게 지금 이 시대의 싸움은 익숙하면서도 낯설다. 총도 없고 창도 없지만 전쟁은 분명히 벌어지고 있다. 바로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 사이에서다. 누구도 전쟁이라 말하지 않지만 나는 알고 있다. 전쟁은 언제나 먼저 마음에서 시작되며 그 다음 경제에서, 기술에서, 그리고 말의 싸움에서 번져간다는 것을. 이 전쟁은 칼이 아닌 데이터로 싸우고 영토가 아닌 질서의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싸움이다. 나는 이것을 형 없는 전쟁이라 부른다. 겉으로는 평화지만 속은 갈라져 있고 보이지 않는 칼날이 이미 서로의 약점을 겨누고 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 나는 항상 전장의 지형을 먼저 살폈다. 지형은 단지 땅의 모양이 아니다. 전장이 어디에 펼쳐질 것인지, 누가 유리한 위치에 서 있는지 그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이 지형이다. 지금 이 시대의 지형은 5가지다. 첫째, 기술의 전장. 반도체, 양자 컴퓨터, 위성 드론, AI. 이것들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다. 지금의 기술은 검이고 방패이며 탐지기이기도 하다. 한쪽은 기술을 봉쇄하고 다른 쪽은 자립을 서두른다. 이건 바로 공성을 위한 준비, 즉 요새를 먼저 치는 싸움이다. 둘째, 경제의 전장. 무역, 통화, 공급망, 금융제재. 내가 살던 시대에는 식량이 끊기면 전쟁에서 졌다. 지금은 반도체가 끊기면 진다. 경제는 이제 무기가 되었고 상인을 이긴 장수가 전장을 지배하게 되었다. 셋째, 외교의 전장. 누가 더 많은 친구를 갖고 있는가? 누가 더 많은 이웃의 신뢰를 얻었는가? 과거엔 군사동맹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무언의 공조가 더 무섭다. 말은 협력이라 하지만 손끝은 서로의 움직임을 재고 있다. 넷째, 정보의 전장. 간첩은 이제 검은 옷을 입지 않는다. 그들은 코드 속에 있고 알고리즘 속에 있고 뉴스의 제목 속에 있다. 정보를 통제하는 자는 전쟁의 시작과 끝을 모두 지배할 수 있다. 다섯째, 이념의 전장. 어떤 삶이 더 나은 삶인가? 어떤 질서가 더 정의로운가? 이 싸움은 가장 오래가고 가장 조용하지만 한번 기울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 민심을 이긴 자는 군사를 쓰지 않아도 나라를 얻는다. 이 5개의 전장은 지금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은 각 전장에서 서로 다른 병법을 쓰고 있다. 미국은 정병, 즉 전공법을 쓴다. 보이는 힘으로 적을 압박하고 동맹을 통해 포위하고 기술과 통화의 규칙을 앞세워 상대의 움직임을 제한한다. 이는 형을 잡고 전장을 유리하게 만든다는 병법의 응용이다. 하지만 나는 병법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은 싸움을 유도하고 기는 싸움에서 이긴다. 전공법만으로는 이기기 어렵다. 기병, 즉 기이한 전술이 숨어 있어야 한다. 중국은 반대로 기병을 선호한다. 정면 승부보다는 우회하고 전쟁이 아닌 무역, 인프라, 디지털 통화로 영향력을 퍼뜨린다. 시간을 아끼지 않고 속도를 줄이고 형이 없는 싸움을 준비한다. 나는 이 둘의 싸움에서 아직 승자를 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두 나라 모두 아직 진짜 이길 구조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병법에서 승자는 먼저 이긴 뒤에 싸운다고 말했다. 지금 이 싸움은 그 말의 시험대다. 미국은 싸움에 들어가려 하고 중국은 아직은 싸움을 피하며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싸우는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피한 자가 이기는 싸움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이 시대에 말하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전쟁은 싸우지 않고도 진행되고 있으며 가장 위대한 승리는 아직 검을 뽑지 않은 자에게 주어진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이 말은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내리지만 나는 그 뜻이 자주 오해되고 있다고 느낀다. 많은 이들이 적을 정보로 알고 자신을 기술로 안다고 믿는다.
그러나 진짜 지피지기란 상대의 속도뿐 아니라 방향을 아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진 힘뿐 아니라 내가 취약한 곳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다. 현대의 전략가들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믿는다. 너무 많은 지도를 보며 너무 많은 숫자를 쥐고 있으며 너무 빠르게 판단한다. 그러나 병법은 늘 경계하라고 말한다. 너무 많이 아는 자는 자주 판단을 놓친다. 이제 나는 오늘날 가장 큰 전장,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을 다시 들여다본다. 이번엔 그들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가에 집중해본다. 미국은 정보를 갖고 있다. 탐지 위성, 정보기관, 세계 최고의 데이터 분석 시스템. 하지만 나는 질문한다. 당신은 적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적을 의심하고 있는가? 정보가 많을수록 사람은 의심하게 된다. 정확히 아는 것이 아니라 더 모르게 되는 것이다. 미국은 지금 두려움에 전략을 세우고 있다. 기술을 뺏길까, 패권을 내줄까, 질서를 잃을까. 그러다 보니 적보다 스스로 먼저 움츠러들고 상대보다 먼저 차단부터 한다. 병법에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진짜 강한 자는 상대의 공격이 아니라 자신의 반응을 먼저 통제하는 자다. 지금 미국은 중국의 반응보다 자신의 선제 방어에 집중하고 있다. 이것은 지피가 아니다. 이는 자기 안의 그림자에 놀라는 것이다. 중국도 다르지 않다. 중국은 모든 것을 계산하려 한다. 100년 대계를 말하고 장기적 전략을 세우며 기회를 조용히 기다린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경고한다. 기다리는 자는 항상 유리하지 않다. 기회를 기다리는 자는 자신도 모르게 구조에 끌려가게 된다. 중국은 지금 싸우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다고 믿지만 실은 상대가 만든 전장 위에서 버티고 있을 뿐이다. 나는 병법에서 이렇게 말했다. 승자는 전장을 선택하고 패자는 전장에 따라간다. 중국이 스스로의 전장을 만들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실은 달러 시스템, 글로벌 공급망, 기술 표준 모두 미국이 깔아놓은 질서 위에서 대항하고 있을 뿐이다. 진짜 기병은 상대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자다. 하지만 중국은 아직 그 구조 바깥으로 질서를 옮기지 못했다. 나는 두 나라가 서로를 너무 잘 아는 척하고 있다고 느낀다. 그러나 병법의 지피는 상대의 강점이 아니라 상대의 집착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기는 내 힘의 크기가 아니라 내 의지의 방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지금 미국은 잃을 것을 계산하느라 얻을 전략을 놓치고 있다. 중국은 상대의 억제를 피해가려다 스스로의 가능성도 제약하고 있다. 둘 다 상대를 너무 많이 의식한 나머지 자신의 중심을 잃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지피지기의 실패다. 나는 병법가다. 전쟁을 연구했지만 전쟁을 멈추기 위해 병법을 남겼다. 그래서 나는 말하고 싶다. 이 싸움에서 먼저 이기는 쪽은 상대를 먼저 제압한 쪽이 아니라 스스로를 먼저 정리한 쪽일 것이다. 그는 싸우지 않아도 이기는 구조를 만들 것이고 상대가 칼을 뽑을 이유를 먼저 없앨 것이다. 그가 진정한 병법의 승자다. 그리고 나는 그런 승자가 이 세상에 다시 나타나기를 바란다. 나는 전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칼이나 창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내가 진짜로 경계했던 것은 사람의 마음이었다. 100만 명의 군사를 무너뜨리는 데는 단 하나의 명분이면 충분하다. 모든 병법은 결국 사람이 왜 싸우는지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미국과 중국의 싸움은 지금 총칼이 아니라 가치와 체제를 놓고 벌어지고 있다. 겉으로는 기술, 무역, 동맹, 통화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속에는 어떤 세상이 옳은가, 어떤 질서가 인간에게 더 낫다고 여겨지는가라는 근본적인 싸움이 숨어 있다. 나는 이 싸움을 전장의 가장 깊은 곳, 즉 도의 전장이라 부른다. 병법에서 말하는 도는 왕과 백성의 뜻을 함께하는 것, 곧 정당성과 명분의 일치를 말한다. 미국은 자유, 민주, 개인, 표현, 법의 언어로 싸운다. 그들은 이 체제가 인류가 쌓아온 가장 합리적인 틀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그것을 보편성의 이름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이 전략은 오래도록 유효했다. 수많은 나라가 그 틀 안으로 들어왔고 그 기준이 곧 국제 질서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병법에서 나는 경고했다. 돈은 말이 아니라 실행이다. 그 체제가 정당성을 유지하려면 먼저 그 안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줄여야 한다. 미국은 지금 그들이 외치는 가치가 다국 내에서도 균등하게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자유는 있지만 총에 맞고, 표현은 있지만 분열되고, 기회는 있지만 차별도 여전하다. 자신이 말하는 질서 안에서조차 도가 흔들릴 때 그 질서는 바깥에서 설득력을 잃는다. 중국은 그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그들은 성과로 정당성을 말하려 한다. 경제 성장, 빈곤 퇴치, 기술 자립, 사회 안정. 중국은 이 모든 것을 질서의 증거로 제시한다. 그들이 믿는 건 질서는 결과로 증명된다는 방식이다. 그들에게 자유보다 중요한 건 통제된 조화, 민주보다 중요한 건 성과의 연속성이다. 그 방식은 분명 수억 명을 가난에서 구했고 기술적으로도 빠르게 자립해냈다. 그러나 병법에서 나는 또 이렇게 말했었다. 모든 성은 높이 오를수록 무너지기도 쉽다. 성과는 외부를 설득할 수 있지만 내부의 불만을 영원히 잠재울 수는 없다. 표현이 막히고 감시가 일상화되고 다름이 허용되지 않는 질서는 단기적으로 신뢰를 잃는다. 그리고 신뢰 없는 돈은 아무리 성공적인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 나는 전장에서 형세와 기세를 잘 활용하라고 말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었다. 사람이 스스로 따르고 싶게 만드는 것. 그것이 병법의 최종 목적이었다. 이제 미국과 중국은 질서의 전장 위에 서 있다. 각자가 옳다고 믿는 체제를 내세우며 서로를 끌어당기려 한다. 그러나 나는 묻고 싶다. 정말로 상대를 이기고 싶은가? 아니면 스스로를 설득하고 싶은가? 병법에서 나는 이렇게 썼다. 적을 무너뜨리는 최고의 방법은 그 적이 스스로 싸움의 의지를 잃게 만드는 것이다. 상대를 자극하고 공격하고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이 싸움은 의미가 없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병법의 승리다. 지금의 싸움은 오래 지속될 것이다. 한쪽이 무너질 일은 없고 서로가 계속 자신의 질서를 설득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믿는다. 언젠가 이 전장의 무게에 지친 이들이 새로운 도, 즉 공존과 절제를 바탕으로 한 제3의 질서를 고민하기 시작할 것이다. 나는 그날이 멀지 않았다고 느낀다. 왜냐하면 전쟁은 이기기 위해 시작되지만 전쟁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는 순간부터 진짜 전략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나는 병법을 썼지만 전쟁을 원하지 않았다. 나는 싸우는 기술을 익혔지만 싸움을 멈추는 법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런 내가 지금 이 시대를 보고 있다. 전쟁이 없는 전쟁, 총성 없는 패권 경쟁, 기술과 돈, 그리고 정보가 칼날처럼 오가는 시대. 처음에는 낯설었다. 나의 시대에는 진격이 있었고 후퇴가 있었으며 굴령이 울리고 북소리가 싸움의 신호였다. 지금은 어떤가? 전쟁은 조용히 시작되고 그 흔적은 뉴스 속 수치와 서버 속 트래픽, 환율과 기술 표준의 흐름 속에 숨어 있다. 그러나 곰곰이 들여다보면 달라진 것은 모양일 뿐 전쟁의 본질은 여전히 같다. 상대를 꺾기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자신의 질서를 확장하며 무기를 감춘 채 영향력을 겨룬다. 이제 전쟁은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를 둘러싼 구조의 싸움이 되었다. 그 구조는 법률이 되고 표준이 되고 디지털 화폐와 AI 알고리즘으로 구현된다. 나는 그것을 형이 없는 전장 혹은 질서의 전쟁이라 부른다. 이 싸움에서 나는 한 가지를 예측한다. 누구도 완전히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질서의 정당성을 바탕으로 기존 체제를 고수하려 할 것이고 중국은 성과와 확장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려 할 것이다. 둘은 평행선을 그을 것이다.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도 상처를 입을 것이다. 이 싸움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공존을 전제로 한 균형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싸움의 결말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나는 병법가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이렇게 말하고 싶다. 진짜 이긴다는 것,
그것은 누구도 지게 하지 않는 것이다. 현대는 나의 시대보다 훨씬 빠르고 복잡하다. 하루 만에 세계가 움직이고 어제 만든 기술이 오늘 위험이 되기도 한다. 그런 시대에는 더 이상 지연전도, 기습도 의미를 잃는다. 그 대신 필요한 건 구조 설계자, 공존의 전략가, 속도보다 방향을 아는 지도자다. 나는 이 시대의 병법가는 더 이상 장군이 아니라 질서 디자이너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는 군대를 움직이지 않는다. 그는 사람들의 일상과 감정을 읽고 분노가 모이지 않도록 하고 기회가 공정하게 흘러가도록 배치한다. 나는 그것이야말로 병법의 최종 목표라 생각한다. 이제 나는 병법가로서 이 시대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다. 싸우지 말고 싸움을 기다리는 구조부터 바꿔라. 이기려 하지 말고 지지 않아도 되는 틀을 먼저 만들라. 상대를 밀어내기 전에 자신이 먼저 무기를 내려놓을 용기를 가져라. 나는 내가 남긴 병법이 앞으로는 싸움의 기술이 아니라 싸움을 막는 지혜로 읽히기를 바란다. 칼을 가르쳤지만 칼을 꺼내지 않게 하려 했던 내 뜻을 이제라도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란다. 이 전쟁의 진짜 승자는 총도 돈도 기술도 아닌 사람의 마음을 먼저 얻은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날이 인류가 병법을 가장 잘 쓴 날로 기억되기를 바란다.